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61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일본 작가의 작품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옷이 하나 내 멋대로 산다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죽은 남편에게 42년 동안 숨겨놓은 여자가 있었다면 먼저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울을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아니면 무슨 옷을 입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소설은 우치타테 마키코의 옷이 하나 내 멋대로 산다인데요. 남편의 배신, 그리고 내연녀, 숨겨놓은 아들, 그리고 이제 사후 이혼이라는 그 파격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정말 이렇게 자극적인 가족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배신당한 사람은 언제까지 분노해야 할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분노조차 내 삶을 붙잡는 또 다른 감옥이 되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책으로 그거를 한번 다 같이 이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은 소재잖아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남편에게 그런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고 그 혼외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상상하기는 싫지만 엄청 당혹스럽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옷이 하나는 78세, 79세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남편하고 남편 이와조가 하고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고 또 남편은 평상시에 아내를 사랑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고 그 하나는 이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과 유언장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남편에게 42년 동안 이어온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아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이 얼마나 하나에게는 정말 잔인한가요?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따질 수도 없고 정말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남은 사람 혼자서 너무 당황스럽고 또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랬냐고, 나와 함께한 시간은 무엇이었냐고,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산 것이냐고. 그 불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하나가 믿고 살아온 그 시간들이잖아요. 정말 그거를 다른 의미로 바꾼다면 배신을 떠나서 삶이 어떻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평생 사랑받았다고 믿고 살아온 시간인데 그러면서 함께 늙어가면서 했던 남편이 이야기했던 거라든지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낯선 빛으로 다가오는 남편에 대한 그 불륜 그거를 마주하고 보니까 하나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하나는 분노하고 모욕감도 느끼고 결국은 사후 이혼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소설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옷이 하나입니다. 옷이 하나는 정말 독특한 할머니예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발도 쓰고 그러니까 외모를 굉장히 가꾸는 할머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옷이 하나는 그 뭐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또 옷차림도 깐깐하게 이렇게 고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방치하는 일은 참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할까? 왜 저 나이에 외모를 저렇게 신경을 쓸까? 의아했어요. 제 기준으로도 또 제 주위에 봐도 뭐 할머니들이 그렇게까지 외모를 단장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를 우리는 어느 순간 이해하고, 그래 나이 들어도 이렇게 외모를 가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하나에게 이제 그 꾸민다는 거는 젊어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그런 위장이 아니에요. 늙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채 그 사라지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직 사회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이 소설은 외면은 가짜이고 내면은 진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은 다 내면을 중시하잖아요, 외면보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발, 뭐 립스틱, 옷,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고 걷는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가 자기 존엄을 붙드는 치열한 삶의 방식이에요. 품격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가짐, 말투, 시선, 옷차림에도 묻어나는다는 것을 하나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꾸는데 어느 날은 동창회를 가요. 그런데 동창회를 가는데 그 잡지사에 이렇게 늙는 게 좋다라는 뭐 그런 코너에 옷이 하나가 이제 그 거리에 캐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정말 68세로 보인다. 이렇게 그만큼 하나는 외모 가꾸기에 허투루 하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동년배들 그 동창회를 만났는데도 월등히 하나는 어려 보이고, 그렇죠. 남자들의 시선을 다 독차지하고 그래요. 이렇듯 그 하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죽음으로써 유품을 정리함으로써 또 하나의 그 완전 배신감 이런 거를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는 그 찾아 갑니다. 그 내연녀에게. 그런데 이제 내연녀는 의사이고 굉장한 엘리트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나도 거기에 이제 대충 입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르고 이제 해서 정말 품격을 갖춘 차림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찾아가서 뭐 응징하거나 또 숨겨놓은 아들을 세상 속으로 밀어내거나 그렇게 뭐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제 그 하나는 결말에서 보면은 하나하고 남편이 운영했던 그 가게를 아들 부부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일을 하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 며느리 유미는 하나가 봤을 때 정말 화가라고는 하지만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 그리기를 아주 목숨 걸고 해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유미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는 그게 이제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아들 부부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그 내연녀나 그 숨겨진 아들을 뭐 찾아가서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복수극으로 끝내지 않고 결론은 이제 결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가게 한쪽에 그 선술 코너라는 코너를 만들고
거기에 유미 며느리의 작품들을 미술품들을 걸어놔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선술 코너라는 게 서서 먹는 술 마시는 그런 코너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그럽니다. 유미한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맡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며느리는 그거보다 이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식들이 할머니가 해봐라. 그래서 옷이 하나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술 코너에 이름이 바로 눈물주예요. 눈물주. 그리고 이제 며느리의 그림도 거기에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며느리의 그림을 걸면서 그 이제 옷이 하나는 또 느낀 게 있죠. 며느리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뭐 경제 활동은 뭐 돈은 안 될지언정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그림을 또 이제 거기 가게에 이렇게 전시해서 혹시라도 술 먹다가 이렇게 사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거에 만족을 합니다. 유미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또 많은 것을 또 배우죠. 그래,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어쩌면 잘 살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결말에서 보면 한쪽에 선술 코너가 생기고 또 며느리 유미의 그림도 걸리고 이거는 바로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가 하나의 삶 전체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의 그 선택입니다. 이 작품의 그러니까 핵심을 보면요. 그 복수를 이렇게 완성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하나가 그 남편의 배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이유가 이게 뭐 남편을 아름답게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의 배신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름으로 삼지 않겠다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소설 속에서 그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만둘 때가 되면 말이지 힘들지 않게 가볍게 관둘래.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관둘래 이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분노라는 감정에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똑같은 상처의 장면을 가둬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분노에 그거를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 분노를 안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자기 삶에서 퇴장을 시켜버리겠다. 그런 마음에 하나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어떻게 40년 동안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나 이외에 다른 여자를 숨겨놓고 또 혼외자까지 만들고 이렇게 정말 깜짝같이 살았을까. 그거에 대한 배신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 배신감을 이렇게 가슴속에 계속 담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서 지레 내 자신이 포기되고 또 내 삶이 포기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가꾸고 또 내가 나이 들어도 더 외면을 더 가꾸고 이렇게 품격 있게 태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기 위한 그 선술 코너 거기 그것도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 소설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 이거 남편의 배신에 대한 복수극 아닌가? 재밌겠다 하고 이렇게 막 읽어요. 막 읽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런 어, 메시지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그거를 문장을 하나 읽어 드리려고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앞날이 없는 나이에 중요한 건 위장 이것뿐이다. 꾸미고 가꿔서 속여야 한다. 나는 이제 겨울도 끝나가는 나이지만 가을로 보이도록 위장한다. 위장하면 늙은이 티를 내는 걸 스스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둔해지는 것, 허술해지는 것, 칙칙해지는 것, 어리석어지는 것 전부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 외로움을 타는 것, 동정받고 싶어 하는 것, 구두쇠가 되는 것도, 손주 자랑에, 병 자랑에, 건강 자랑도 용서할 수 있을 리 없다. 엔딩 노트도 마찬가지다. 나는 남은 인생, 앞날이 없는 인생을 향해 해주마 하고 중얼거렸다. 저는 이 문장에서 그 옷이 하나의 선택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그 배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우리 삶에서 보면 우리 삶도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또 질투도 나고 비교되고 후회 같은 감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감정들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가 그 감정에 의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이렇게 이제 옷이 하나처럼 돌파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한 말이 있는데요. 작가가 한 말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에 대한 거를 써놨는데요. 화장에는 두 가지 효용이 있다고 한다. 스킨케어는 치유를, 메이크업은 격려를 해준다는 것이다. 스킨케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위로 평온하게 마음을 치유한다. 메이크업은 스스로를 꾸미는 행위로 사회와 대면할 때 격려가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즉 스스로를 사랑함으로써 평소 방치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의식하게 만들어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모를 꾸밈으로 스스로가 사회적 존재라는 자각을 촉구하고 사회와 대면할 격려를 얻습니다. 이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사적 재의식과 공적 재의식으로 촉진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품격 있는 세태를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하나 정말 재미있어요. 그냥 읽어도 재미있고 특히 거짓말쟁이 남편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잖아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마지막 삶에 그 남편, 그렇게 배신한 남편을 두고 싶지 않았다는 그런 옷이 하나의 말에 조금 우리도 이거를 꼭 나이 든 사람만의 그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에서 정말 억울하고 분노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감정을 우리의 삶에 두지 말고 추앙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그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너무 거기에만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생활에서 혹시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또 그런 분노가 있더라도 여러분만의 그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 책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